안녕하십니까. 고수의 국어 강사 안종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특문학 200페이지 극수필 01번 강령 탈춤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제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강령 탈춤이라고 되어 있네요. 강령은 지명입니다. 여기 그림 보시면 여기가 서울이죠. 여기 서울인데 여기 국경선이잖아요. 휴전선이 있죠. 휴전선. 그리고 위에 개성이 있고요. 자, 여기가 황해도입니다. 황주와 해주의 준말인데요. 여기 강령이라는 요 곳입니다. 자, 여기 서울에서도 멀지 않죠. 강령 지방에서 내려오는 탈춤입니다. 이 강령 탈춤은 먼저 한번 메모를 한번 해볼까요? 총 7과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제1과장, 제2과장, 제3과장, 제4과장, 5과장, 6과장, 7과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각각이 사자춤, 제2과장은 말뚝이춤, 자, 제3장은 목중춤, 제4장은 상좌춤, 제5과장이 양반 말뚝이춤. 이 작품이 요 교과서에 EBS에 수록된 부분이 양반 말뚝이 춤입니다. 자, 요 부분이 수특 수록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7과장이 노승 취바리춤, 제7과장이 미얄영감, 과 할미춤. 이걸 외울 필요는 없겠고요. 이렇게 7개로 이루어져서 과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마치 시트콤 개념처럼 비유기적인 구성으로 되어 있다. 비유기적인, 유기적 아닙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시험에 나올 수 있겠고 따로 이렇게 하나씩 봐도 상관없다. 그래서 제5과장이 이제 양반 말뚝이 춤을 주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작품은 특이하게 위에 보기가 없이 이렇게 비문학으로 이거를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자, 비문학처럼 읽어보겠습니다. 탈춤이란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가면, 마스크를 쓰고 얼굴이나 머리 전체를 가리고 다른 인물이나 동물 등을 분장한 후에 사자춤 같은 경우 동물이죠. 음악에 맞추어서 춤과 대사로 연극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음악이 있고 춤도 있고 대사도 있는 연극이죠. 그래서 종합 예술입니다. 음악과 무용과 연극이 합쳐진 종합 예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써드릴까요? 음악도 있고 무용도 있고 그리고 연극, 문학이죠. 연극도 있는 장르다. 탈춤이 갖는 은폐성. 탈춤은 아무래도 은폐성이 있죠. 가리잖아요. 그러면 서민들의 정서, 지배층에 대한 불만과 비판. 그러니까 서민들의 정서를 초점을 두고 있고요. 서민들은 지배층에 대해서 불만, 비판을 하겠죠. 이제 은폐성 있게 되어서 비판한다는 거죠. 얼굴 까고 비판하기 쉽지 않으니까. 특히 양반 하인 과장, 그러니까 쌤이 아까 만든 양반 말뚝이 과장이라고 했던 제5과장으로 한정을 합니다. 양반의 부조리함을 폭로하고 갈등을 조성하는데 양반에 대한 부정적 형상화를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민중적 인물인 말뚝이에 의해서
양반을 부정적으로 본다거나 아니면 양반 자체적으로 양반이 부정적으로 폭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1문단, 2문단, 3문단 이렇게 표시할게요. 그러면 첫 번째, 말뚝이가 바로 부정을 하는, 양반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언어 희롱, 말장난도 있고, 그 다음에 양반을 대하는 말뚝이 행동, 양반을 말뚝이가 막 부채로 칩니다. 또는 양반을 부를 때마다 상대를 때리거나 양반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희롱하는 모습 등이 이에 해당된다. 두 번째, 양반 자체적으로 이루어지는 부정적 행사와는 양반 스스로가 자기를 비하한다거나 양반이 서로 갈등을 하고 분화하는 것, 그 다음에 신체가 언청이라고 해서 입술이 찢어지는 선천적인 병이 보인다거나 3번이죠. 3번이거나 또는 신분에 맞지 않는 복장을 하기도 하고요. 개 가죽 모자를 쓰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시대착오적 격에 맞지 않은 그런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 4문단도 있네요. 4문단. 자, 탈춤은 연희자가 제담과 춤으로 무대를 구성한다. 여러분, 제담은 이제 대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사를 제담이라고 하고요. 춤은 이제 춤 얘기를 하네요. 연희 현장의 흥취를 고조하고 일시적 갈등을 해소하고 제담과 제담 사이를 구분하는 세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양반들의 어리석음을 부각하는 효과, 네 번째 효과도 있네요. 불림. 자, 이제 불림 얘기입니다. 춤 말고. 불림은 춤에 필요한 장단을 악사에게 청하는, 자, 춤을 추려고 하는데 바로 뮤직 스타트 이렇게 죠. 뮤직 스타트. 그래서 시작 신호 역할은 뮤직 스타트 이런 뜻입니다. 뮤직 스타트 하는 신호입니다. 약속이 되어 있는 플레이인 거죠. 그래서 신호와 춤을 연결해서 연희 현장을 고치시키는데 이 본문에서는 꿀물이라네라는 부분과 노세라네라는 부분이 이제 본문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연결해서 보십니다. 구어체 문어 많이 사용하고 있다. 구어체는 말투입니다. 말투고 문어체가 글 쓰는 투를 말합니다. 강영 탈춤은 국가무형유산 34호고요. 그리고 쭈구쭈구 블라블라 나옵니다. 그리고 말뚝이가 한 명이 아니고 두 명이랍니다. 그래서 말뚝이와 양반이 대립구도 속에서 두 명이니까 아무래도 더 강한 힘, 상대적 우위를 가지겠죠. 자, 그러면 본문 보겠습니다. 맏양반, 세무치교. 다음에 이제 첫째, 둘째, 셋째입니다. 첫째, 둘째, 셋째. 쌤이 요거 타일을 가져왔는데요. 이게 맏양반이고요. 뭐 위에 개가죽 같은 거 쓰고 있죠. 둘째는 입술이 이렇게 찢어진 언청이 이렇게 구조입니다. 되게 무섭게 생겼네요. 둘째가 좀 무섭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맏양반이 앞으로 나오는 둘째 양반을 보고 동생을 본 거죠. 쉬, 예끼, 쌍놈이라고 했어요. 좀 쌍놈이란 말 되게 웃기잖아요. 왜냐하면 양반이 양반한테 쌍놈이라고 하면 자기는 형제니까 자기도 쌍놈이 되잖아요. 그래서 비속어를 사용했습니다. 양반에 걸맞지 않는 비속어를 사용했습니다. 비속어를 사용했는데 이게 양반 지위에 맞지 않습니다. 양반 지위에 어울리지 않는 말이죠. 결국 스스로 자폭하는 것보다 이 말을 쓰면, 그러면 이것이 결국에는 양반의 무지함과 어리석음을 스스로 폭로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양반의 무지함, 무지함과 어리석음을 스스로 폭로함. 나는 그러려니 와 하면서 이제 얘기하는데, 자, 다시 할게요. 애끼 장놈, 나는 그러려니 와. 아마 여러분이 퀭해도 나가고 칭해도 나가고 무슨 말인지 몰랐을 거예요. 그죠? 뭐 해설에도 안 나와 있고 심지어 사용 설명서도 안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우리 장단을 치잖아요. 약사가. 그러면 이제 꽹가리도 치고 북도 치겠죠. 그러면 퀭 해도 소리가 퀭 해도 나가고 칭 소리가 나도 나가고 이런 뜻이에요.
그런 쌍놈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둘째 양반이 앞으로 두 걸음 나와서 네가 쌍놈이지 내가 쌍놈이냐. 자가 이게 형이고 둘째 양반이 동생 아우잖아요. 근데 형이 아우한테 지금 반말을 하고 있죠. 근데 이게 유교적 신분 질서를 어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한테 지금 쌍놈이라고 하고 있는 거죠. 너 하는 일이 끝끝이 쌍놈이다. 네 머리에 쓴 것만 봐도 쌍놈 아니냐. 내 머리에 쓴 것을 뭘로 아느냐. 여보게 양이 영이려니 양을 몰라. 양자강 두양 류춘 양화 수세도 강인이란 말이냐. 이제 다시 할게요. 양자강 두양 류춘 양화 수세도 강인 이런 말이냐 할 때 량 하니까 이게 양이 들어간 글자를 지금 3번 쓴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양쯔강 머리 부분에 버드나무가 핀 봄에 버들꽃이 강을 건너는 사람의 뭐 수심을 더한다. 뭐 이런 시입니다. 수심을 더한다에 나오는 그 양자냐. 버드나무 양자냐. 이런 게 더함. 그 양이 아니다. 그러면 홍문현 잔치시에 건무하던 항양 말이냐 하고 그 양을 또 썼어요. 양. 그러면 홍문현은 뭐냐면요. 홍문현은 중국에 그 진시황이 있던 진나라가 있었잖아요. 진나라 때 그 진나라의 무양성 남쪽에서 그 당시에 그 장량이 다시 할게요, 선생님이. 다시 할게요. 진나라에서 말기에 나중에 이제 통일을 하는 게 한나라죠. 한나라. 그게 유방이고 그 다음에 초패왕인 이런 초안가에 나옵니다. 초안가 항우가 싸우죠. 그 둘이 이제 함양이라는 지역을 서로 차지하려고 쟁탈하려고 하다가 단판을 벌린 적이 있습니다. 둘러싸고 항우가 둘러싸고 그 홍문이라는 지명에서 잔치 즉 회동을 한 일이 있습니다. 임시 단판을 지으려고 회동한 일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건무는 칼춤이라는 뜻이고요. 칼춤. 그때 인물입니다. 인물. 역사적 인물입니다. 그 항양 말하는 거냐? 네 양이 뭐냐? 그러니까 둘째 양반이 그 양도 아니다. 그 마당반이 이제 큰 양반이 형이 방량사중 모진철대 장의 역사 다 주어 오중부자던 장량 말이냐? 항양이 아니고 이제 장량 말하는 거 양자 또 들어갔죠. 그러면 이제 방랑사가 뭐냐면 이것도 여러분 초안지에 나와요. 초안지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게 이제 진나라의 그 무양성 남쪽의 지명입니다. 그곳에서 유명한 게 얘기가 있는데 장량이 누구냐면 여러분 장자방이거든요. 그 필이 불러서 사람들의 사기를 꺾었다는. 그래서 장량이 역사들을 부릅니다. 힘센 장량이 역사들을 불러서 역사로 하여금 그 진시황이 수레를 타고 이게 행진을 합니다. 이제 지나갑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수레에 이제 딱 골라가지고 철퇴로 커다란 쇠덩어리죠. 삐쭉삐쭉 남아있는. 그리고 진시황을 적용했던 일이 있어요. 진시황을 저격하려 했다가 실패합니다. 왜냐면 그 수레가 5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수레 타고 있었죠. 수레를 박살냈는데 다른 수레 타고 있어 진시황을 살해하는 걸 실패했죠. 하려다 이제 실패한 일.
실패한 일의 그 장량 말하는 거냐? 실패한 곳이 방랑사가 되는 거죠. 그럼 실패한 일이 이제 요 고사 방랑사 고사고요. 그 양도 아니다. 그럼 무슨 양이란 말이냐? 네 머리에 쓴 게 게잘량이란 말이다. 게잘량이 이제 개 가죽입니다. 방석으로 쓰는 개 가죽. 아까 그 사진 보시면 머리에 털 같은 게 있었잖아요. 개 가죽. 그러면 이 양 썼잖아요. 이게 버드나무 양 썼고요. 버드나무. 그다음에 항양 썼죠. 그다음에 장량 썼죠. 그리고 게잘양 이렇게 썼잖아요. 그러면 양 이렇게 쓴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음의 유사성을 가지고 언어 유희, 말장난을 한 겁니다. 언어 유희를 사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게잘량으로 생각하느냐. 게잘량 설명을 좀 더 해볼게요. 결국 게잘량이라고 하는 게 머리에 쓰고 있는 게잘량이 개 가죽이잖아요. 그러면 결국 이게 뭘 말하느냐면 너는 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너는 개다. 그러면 스스로 개로 인식하는 거죠. 그러니까 양반 스스로 양반을 개와 동일시하게 되어서 스스로를 희롱하게 됩니다. 동일시함. 스스로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게잘량이 아니라 용수관이다. 용수관은 이제 각주에 나와 있지만 용의 수염으로 만든 모자 이라는 뜻입니다. 게잘량이라 해도 오륜이 있다. 그럼 오륜은 양반한테 있잖아요. 그럼 개도 오륜이 있다니까. 양반도 오륜이 있고 개도 오륜이 있으니까 이제 양반은 오륜이 있고 개도 오륜이 있다. 양반도 오륜이 있다. 개도 오륜이 있다. 그러면 이제 등치시켜서 개는 양반이다. 양반은 개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양반 스스로 개와 동일시하게 돼서 자기를 폭로하는 거죠. 그래서 부정적인 양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양반을 부정적으로 보게는 형상화하는 기능을 하게 되는 거죠. 양반 스스로가 형상화. 아직까지는 말뚝이긴 민중을 대변하는 이제 하인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드디어 말뚝이가 나옵니다. 얘가 지금 말뚝이고요. 셋째 양반이 안 나왔잖아요. 재물대감이 대사 없이 나옵니다. 재물대감. 자, 말뚝이가 이제 민중을 대변하는 이제 서민을 대변하는 민중적 인물이라고 했습니다. 민중적 인물. 이놈 말뚝아, 히히히히 얼쑤여 하면서 재물대감이 이게 셋째입니다. 셋째 양반인데 면상을 막 때립니다. 자기가 자기 면상을 막 때려요. 요것도 이제 스스로 폭로하는 거죠. 우스꽝스러운 행동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 어리석은 양반에 어울리지 않은 행동을 막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작년 5월 동당시에 나갔던 종놈 말뚝이가 분명하냐? 그러니까 영락 없소. 그러니까 삼간 마구에 들어가서 마구간입니다. 청노새 덜미. 노새가 여러분 마구간은 소 키우는 세 칸짜리 마구간. 이 외양간은 소 키우고 마구간은 말 키우죠. 그러면 청노새는 뭐냐면 앞말과 그다음에 당나귀 수컷 사이에서 난 돌연변이 교배 잡종이라고 보면 됩니다. 노새 당나귀처럼 생겼습니다. 돌연변이 잡아내요. 아래 위 솔지를 잘 달아 이제 빗어가지고 이제 털을 말 안장, 달 안장, 층층 달아 구 안장, 안장을 갖추어 이런 됩니다. 안장을 갖추고 그다음에 은으로 만든 등자가 뭐냐면은 여러분 말 탈 때 이렇게 발을 고정하는 거 있죠. 그게 여러분 등자입니다. 그러니까 좀 써드릴게요. 말을 글씨가 좀 쓰기가 힘들죠, 쌤이. 글씨가 너무 작아가지고 쓰기가 되게 힘듭니다. 잠깐만요. 말을
타고 앉아서 두 발을 디디게 되어 있는 물건입니다. 말 타면 이제 이렇게 생긴 거 있죠.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겨가지고 양쪽에 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안장에 달아서 말 양쪽에, 말의 양쪽 옆구리에 늘어뜨리는 그 물건입니다. 그리고 호필은 호랑이 가죽인데요. 도듬은 선생님 찾아봐도 뭔지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전후 좌우 걸어 짊어 놓고 대가리 한박 상모. 상모는 아마 깃털 같은 것 같아요. 깃털. 검치 밀치는 선생님도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최상모라 성천의 지명이고요. 지명이고요. 가서 담배 무역해서 박천, 요 지명입니다. 도가는 여러분 도매 가게입니다. 도매 가게 가서 담배를 준비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꿀물에 촉촉 죽여서 언 서랍입니다. 서랍에 가득 넣고 은목감이 자숙 설 때 여기서부터는 담배 럭셔리한 담배 종류입니다. 그래서 담배 명품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담배 명품 담배를 열고 하고 있습니다. 김해 간죽 부산죽 전대에 전대가 뭐냐면 돈이나 물건을 돈 또는 물건을 넣어서 보통은 허리에 매거나 어깨에 두르거나 허리에 주로 맵니다. 전대를 돈전대라 그래서 매기 편하도록 만든 자루입니다. 편하도록 만든 자루입니다. 그걸 갖다가 말 공둥에 딱 붙이고 우산 들고 필연 들고 필연은 붓과 벼루고요. 붓과 벼루 남문박 셋째 술막으로 어이 속히 대령하랬더니 네가 그동안 어디 갔더냐 하니까 흐흐흐 시아님이나 진사님이나 도령님의 그러니까 이게 첫째고요. 그다음에 시아님 첫째, 둘째, 그다음에 넷째인 것 같은데요. 넷째. 그다음에 명령을 거역하지 못하여 삼간 마구에 들어가 척 노시아님 덜미를 쿡 잡아내요. 노시아님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노세님, 노세를 높여서 부르기도 하고요. 발음상 뭐하고 비슷하면 노생원님하고도 비슷합니다. 노생원님인데 그럼 생원은 둘째네요. 노시아님은 둘째가 되고 진사님이 첫째가 되겠네요. 첫째가. 그리고 셋째가 무슨 도령이라고 그랬죠. 아까 얼굴 막 때는 재물대감이죠. 그러니까 둘째 양반이 예기놈 수상수와 남녀노소 아동주주 많이 모였는데 그게 무슨 소리야. 수상수와는 손 윗사람 나보다 위인 손 위 손 아래 남녀노소 남자 여자 늙은이 젊은이 아동주졸 어리석은 아이와 어리석은 철없는 아이와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 그게 무슨 소리냐 하니까 어찌 듣는 말씀이요 노시아님이랑 노세랍니다 하고 변명하죠. 그러니까 큰 첫째가 늙으면 죽어야지 먼 귀를 먹어서 귀를 먹다는 건 귀가 안 들린다는 뜻이죠. 안 들린다. 노세를 노시아님으로 들었네 그려. 그러니까 여보게 이 사람아 동생이 형한테 계속 반말을 까죠. 해필이면 먼 귀를 먹을 필요가 있다. 가까운 혀 끝을 먹게나. 언어 유희인데 지금 이거는 이제 원근법이죠. 원근법의 대비 가깝고 먼 거 이게 대한 언어 유희입니다. 언어 유희 신체를 가지고 얘기하죠. 언어 유희 신체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먹다가 귀가 안 들린다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쌤 그림 그려놨잖아요. 이제 입이 가까우니까 혀를 먹지 왜 멀리 있는 귀를 먹니 이런 뜻입니다. 웃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노세라네라고 했죠. 그래서 이게 그 발림이었죠. 발림. 그래서 그리고 바로 음악이 나오잖아요. 국거리 장단입니다. 음악이 악사한테 신호를 주는 거. 발림 뭐라 그랬어요? 뮤직 스타트 그죠? 음악 시작했어요. 그리고 말뚝이가 와 대무한다. 대무는 마주서서 대에 무 춤을 춘다. 춤춤 두 음악 스탑이죠. 스탑.
그놈이 노새를 팔아먹었는지 저당을 잡아먹었는지 이거 대꾸죠. 대꾸가 됩니다. 그래서 대꾸법에 의한 언어 유희 라임이 딱 있잖아요. 그다음에 알 수 없으니 한번 불러서 자세히 물어보세요 하고 이런 말투가 하고 보니까 이제 말투기투가 얼수요 하면서 도령의 면상을 치잖아요. 이것도 이제 양반을 조롱하는 겁니다. 양반을 조롱하고 희롱하는 겁니다. 희롱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노세원님 있잖아요. 이걸 통해서 여러분 양반을 동물과 이것도 동일시합니다. 양반과 동물을 동일시 시한 거고요. 결국에는 요것도 조롱 희롱이죠. 조롱 희롱이 되고 그다음에 노세원님 노세님 그죠? 이거 발음의 유사성 음의 유사성 그러니까 요거는 이렇게 할게요. 의도적으로 어휘를 의도적으로 어휘를 변형했죠. 어휘 변형. 결국 이걸 통한 언어 유희, 언어 조롱, 언어 유희. 언어를 가지고 말장난입니다. 말장난. 그리고 마장면이 이러고 저러고 저만치 불러라. 양반의 말씀을 들어봐라. 그래, 네가 그 좋은 말을 어찌하였단 말이냐 하니까 말투기투가 예, 청노새 덜미를 잡아내요. 아래 위에 솔지를 쫙하여. 여러분 네모 한번 보세요. 네모는 위에랑 아래랑 거의 같죠. 따라서 하는 겁니다. 달한장, 친친, 달아, 구한장, 은립, 등자, 호피, 도둠, 전후, 좌우, 걸모, 질모 놓고 대가리, 한박, 삼모, 검치밀지, 재상모라, 성천해감, 담배, 무역, 하여, 박천도가까지는 같은데요. 갑자기 꿀물이 아니라 담배를 똥물에 축여놨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건 이제 비하하는 거죠. 그러면 똥물, 똥물, 꿀물, 그러면 끄듬절이죠. 끄듬절이 유사하죠. 끄듬절을 동일하게, 끄듬절이 동일한 단어. 꿀물을 갖다가 담배 축이는 물을 꿀물에 딱 담가서 축여서 담배를 피우면 맛있을 텐데 갑자기 지금 비하하려고 똥물에 축여서 그럼 똥냄새가 날 거 아니에요. 자, 이거를 활용한 겁니다. 이것도 일종의 말장난인 언어 유희. 요 문제도 한 문제 나와 있습니다. 3번인지 4번인지. 얘끼는 그 조 담배를 어찌 하니까 어찌 듣는 말씀이요 똥물이 아니고 꿀물이랍니다 하고 변명하죠. 변명. 그러니까 변명을 하면 분명히 잘 들었는데 꼬치꼬치 따져야 될 텐데 양반은 안심을 합니다. 꿀물이라네. 그럼 이것도 참 양반들을 결국 무지함을 드러내죠. 그리고 이제 꿀물이라네 하는 것도 아까 발림이라고 하죠. 뮤직 스타트 이래가지고 발림이라고 해서 국거리 장단을 맞춰서 이렇게 되죠. 그래서 문제는 어렵지 않을 겁니다. 생각보다 빨리 걸렸는데요. 이 작품은 뭐 봉산탈춤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봉산탈춤 여기서 강령탈춤 좀 낯설죠. 그리고 전통극이라서 그래서 수능에 나올 가능성은 선생님은 제로에 가깝다 봅니다. 뭐 6월, 9월에 나올 수는 있겠지만 뭐 3월 교육청, 4월 교육청, 이 교육청 같은 데 나올 수 있겠지만 그것조차 좀 아깝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수능에 나올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이렇게 보고요. 뭐 내신에서 이 작품을 여러분이 이제 냈다면, 여러분 이제 범위에 들어간다면, 쌤 지금 강의 들은 거 이제 바탕으로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문제도 어렵지 않으니까 좀 풀어보시고, 또 쌤 모르는 단어는 쌤 그냥 넘어갔습니다. 모른다고 말씀드리고, 그것까지 알 필요 없습니다. 그거 단어 물어보는 선생님 없을 겁니다. 절대 없을 거고요. 걱정 마시고. 시험 잘 보시고요. 질문 있으면 댓글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신청 강의도 댓글로 신청하시면 쌤이 최대한 반영해서 강의 순서를 조금 조절하면 되거든요. 원래는 차례대로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중간고사 기간이 좀 다가오니까 학생들이 많이 신청했습니다. 이게 기말고사에 듣는 친구들도 들어가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왕이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하고 해야지. 여러분 재수 안 합니다. 구독 유지 꼭 해주시고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쌤도 먹고 살아야죠. 구독 유지해 주시고. 자, 그러면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고수의 국어는 항상 최선을 다해 강의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